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우리 여론조사 전문 사이트 여론 M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함께 자세히 여론조사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본방에서 정리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래도 여론의 추이고 지금 현재 어떤가 이건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박빙 중에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근데 이 장슬기 기자가 나? 저요? 예, 조금 가까이? 예, 가까이. 네, 죄송합니다. 예. 장슬기 기자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주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를 다 종합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8일부터 예. 그러니까 2021년 3월 8일 예. 대선 365일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모은 여론조사는 1000개가 얼마 전에 넘었고요. 예. 지금 1년 동안 한 거예요? 거의?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1000개가 대단한 자료인데요. 예. 1000개가 넘는 자료가 예. 나왔고요. 거기에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다 추정을 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200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끝판왕. 그렇죠. 끝판왕입니다. 저희만큼 집착하면서 모은 곳이 없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어느 한쪽 걸 보면 저게 왜 뭐 저걸 믿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들쭉날쭉하다는 느낌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맞아요. 그런데 장슬기 기자가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 모든 자료를 다 종합했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가장 신뢰할 만한 예. 자료인 건 맞는데요. 지금 재료가 상해 있으면 예. 음식을 끓여도 그렇습니다. 상할 예. 확률이 조금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잘 가열하면 네. 상한 음식도 좀 살릴 수 있잖아요. 예. 반찬도 조금 쉬지근하면 예. 좀 끓이면 다시 맛있어집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여론엠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수천 가지 자료 중에는 상한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차의 범위는 있어도 하여튼 모든 걸 종합하면 그래도 오류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6일 이후 이준석 대표 파동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추세선이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본방은 굉장히 이 CG 같은 컴퓨터 그래픽이 있어서 이런데 우리 이거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예. 갖고 왔는데 지금 보이시는 예. 분들은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예, 이날이 1월 6일이 이날이에요. 예, 제가 지금 선을 긋는 이날인데 이때 이후로 이제 두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는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 그대로 가면서 예. 그 후보 추세가 여기가 설이거든요. 예. 설 이후에도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이후로 이때 윤 후보자가 자기 지지율을 회복한 이후로 예.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여론의 추세에 지금 영향을 뭔가 줄 듯 안 하면서 주고 있어요. 어떤 여론을 뭐 흔들리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냥 맞습니다. 고착화된 상태에서. 맞아요. 그 밑에 다른 후보들 섭섭할 테니까 다른 후보들 잠깐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때 제가 줄을 그은 1월 예. 6일을 기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살짝 하락해서 지금 8% 정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짝 하향 추세군요. 살짝 하향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뚝심 있게 3%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좀 이런 말씀이 좀 심 후보 측에서 들으면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깔려 있는 상태로 쭉 가는군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 없이. 고정층이 있는 거죠. 고정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팔 아프시면 그거 기대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걸 계속 들고 못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 보면 지금 여기가 40% 선이거든요. 예. 근데 두 후보자 다 이 40% 선을 예. 살짝 넘나 못 넘나 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40%에 꿀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40%가 네. 그 핵심이군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뭐 예. 40%, 40%대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40%를 많이 상회하지는 못하는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상황이다 거의. 네, 두 후보자 모두 40%를 넘냐 못 넘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40%의 그 어떤 그 마의 40%를 둘러싸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맞습니다. 두 후보 다. 네, 그러니까 네,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두 후보 다한테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지금. 맞아요. 요즘은 이제 예.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 보면 이렇게 꼬였잖아요.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꼬여 있는데 이렇게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꼬였던 적은 역대 대선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꼬였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이해창 후보가 붙었을 때 한번 당시는 크로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크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근데 이렇게 물결치듯이 이렇게 얇은 크로스가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거의 없었던 거 아니라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주 이례적인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네요. 그만큼 지금 1, 2위가 딱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박빙이란 얘기고요. 네, 그만큼 박빙이란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더 틀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군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대선이 그렇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선이 1강 2중의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1등은 거의 대충 맞추는데 2, 3등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 2등이 왔다 갔다 버리니까 여론조사가 더 크게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나 이 두 후보가 박빙이다 보니까 그 출렁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먹고 살기가 올해만큼 힘든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름이 깊으십니다.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할 때마다 막 한숨부터 쉬세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딱 크로스가 여러 번 있던 그런 건 없었다고요? 아예. 그렇군요. 어렴풋이 기억이 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 그래프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저기 띄워주시기도 했네요. 자, 그 장슬 기자가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 이 종합 분석 보시고 싶은 저기 떴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여기 지금 떠 있네요. 그죠? 정말 여러 번 크로스가 되는군요. 딱 2번 벌써. 맞아요. 이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2번에 됐고 그것도 이제 이런 뭐 주요 순간들이 겹치는 순간들도 많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투표함을 까봐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이거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그 나이별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나이별로는 어떻습니까? 나이별로는 제가 또 갖고 와봤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와봤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혹시 20, 30, 40, 이거 내리셔도 됩니다. 있는 게 있으면 혹시 띄워주세요.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특징적인 세대는 사실 40대예요. 40대 떴네요. 지지율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40대인데요. 40대를 보시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관되고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40대 빼고는, 그러니까 40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스테이블한 것 빼고는, 안정적인 것 빼고는 다른 후보에서는 계속 1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출렁이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면요. 보시면 그 40대는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맞아요. 20대는 크로스가 벌써 몇 번 되고요. 맞아요. 20대는 그냥 정말 출렁이는군요. 맞아요.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긴 하는데 지금 한 번씩 뒤집히는군요. 맞아요.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높다가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군요. 지금 추세선. 그러나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보다 높고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20, 30대를 조금 출렁이는 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이군요.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이네요. 특징이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내가 앞섰을 때도 이거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이 상황에서 말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거의 그대로인데.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가 왔다 갔다. 특징적으로 수평 직선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출렁임이 심하군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세로를 그은 선을 보시면 이때가 1월 6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템포홍이 있던 날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화해를 한 날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희 20대 그래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윤석열 후보 효과가 아주 20대는 이준석 대표와의 포옹을 한 날부터 지지율이 올라요.
그러네요. 네. 정확히 보이는군요. 20대는 그 20대는 선이. 그 날부터 툭 튀어오릅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예. 7글자를. 예. 여가부 폐지라고. 아. 네. 지금 20대 보이시는데 예. 저 까맣게 세로로 그은 선이 1월 6일이거든요. 예. 네, 저기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막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예. 윤석열 후보는 내려가던 게 멈추고 저 선부터 튀는 게 보이시죠? 20대는 네. 분명한 차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20대는 전날이 굉장히 운명의 날이었어요.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운명의 날이었는데 예. 전날을 기점으로 툭툭 튀는데요. 예. 다시 모든 연령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모든 연령대를 보면은 모든 연령대를 보면 예. 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60대 이상에 있어 그날 이 시점으로 좀 꺼지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포옹이 예.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꺼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예. 60대도 예. 그런데 좀 전 특징적이라고 보는 게 예. 60대에서는 보통 굉장히 보수세가 강하다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만큼의 그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상승세인가요? 수평이네요. 이재명 거의 후보는. 수평입니다. 예. 근데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꺾였군요. 네,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50대를 보면은 50대도 이재명 후보가 50대가 안정적으로 우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압도적으로 우위고 50대는 안정적 우위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조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가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보통 보수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뭐 60% 이렇게 예. 나오는데 보수 표심이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마지막 표심에 반영이 될지 예. 사실 이건 추정인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꺾인 게 김건희 씨 논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 거의 모든 세대에서 예. 김건희 씨 논란이 있던 그 12월 14일 예. 이 시점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 뒤로 뭐 3프로 TV도 있었고 그 예. 뒤로 토론 안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 쭉 내려오는데 그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60대 그러니까 보수적 60대 이상의 그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어떤 꺾임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런 3프로 TV 같은 경우가 어느 연령대에 더 영향을 어떻게 많이 미쳤는지는 딱 발라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종합적으로 엉켜있기 네, 때문에. 너무 예. 시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영향을 미쳤고 60대는 아직 다 회복을 못한 상황이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60대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만 예.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0대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네요, 진짜. 30대가 네. 가장 20, 30대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군요, 지금. 맞아. 20, 30대가 가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30대도 많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예. 20대 요동에 비하면 20대는 정말 널뛰기처럼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20대의 요동은 거의 뭐 하와이 파도 같은 예,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30대의 파동은 뭐 동해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예. 느낌인데요. 역동적이군요. 20, 네. 30대가 확실히 젊은 만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유권자층에 예. 그 후보자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뭐 핵심이 20, 30대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아. 이슈에 따라서 휙휙 움직일 수 있는 예. 연령대다 보니까 그쪽을 타겟팅한 뭐 페이스북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치중을 할 수밖에 없군요, 후보별로. 네. 예. 다른 특징적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 여론에. 원래는 지역별을 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지역별보다 예. 남녀 차이도 많이 나타나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남녀 차이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그래프 보시는데 예. 저 남성 여성을 가르는 시점도 사실 똑같아요. 저 예. 선을 기점으로 남성은 확 오르잖아요. 예. 근데 여성은 떨어지는 시점은 똑같아요. 떨어지는 시점은 똑같이 그 김건희 예. 씨 논란과 그리고 3프로 TV 가 예. 쭉 이어지면서 연말에 쭉 떨어졌다가 예. 1월 6일 기점으로 올라가는 건데 남성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여성은 상당히 그렇군요. 약한 편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남녀가 예.
갈렸던 대선은 크게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까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이렇게 달랐던 적은 별로 없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특징적이네요. 예.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여성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차이가 사실 많이 나진 않아요. 39.8대 35.4라서 사실 뭐 지금 20일 넘게 3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뭐 여성은 사실 박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확 갈리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심상정 후보예요. 심상정 후보는 여성에서는 4.6%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남성에서는 1.5%. 그래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것도 역시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어떤 논란의 문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비슷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여성에서 살짝 더 낮은데요. 요거는 뭐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여성들이 표심을 더 많이 못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층이 많군요. 네, 회색선이 잘 모르겠다,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인데 여성 쪽 오른쪽에 있는 회색선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초반에는 이제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거의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보통 여성 남성 투표율을 비교하면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남성과 투표율 자체요. 남성이 더 정치적 어떤 의사결정에 적극적 아닌가요? 놀랍게도 여성이 항상 더 높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성이 투표를 항상 조금 한 5% 정도씩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성 유권자들 중에서 정말 표심을 결정한 사람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갈 사람 중에서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양쪽 후보가 특히 그 출렁이고 있는 20, 30대 여성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어떤 그 정치평론가 분께서 어디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여성을 잡는 싸움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중요하네요. 하시더라고요. 이걸 딱 보니까 부동층이 굉장히 많군요, 여성이. 부동층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정하고 근데 여성들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는 걸 고려를 하면 지금 상황이 여성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지금 후보자들한테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 이런 매체에 출연을 하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페미니즘의 페미니즘으로 좀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징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특징적인 거는 저희 지역별로도 한번 보려고 지역도 가져왔는데요. 지역별로 쭉 보면 뭐 이번에 뭐 영호남 구도가 없어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오른쪽 아래가 누가 봐도 호남 그래프고요. 그죠? 왼쪽 위에 두 개가 부울경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래프인 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PK 지역은 역시 윤석열 후보가 우위고요. TK는 뭐 압도적으로 우위고요. 역시. 서울이 엎치락뒤치락 하는군요. 확실히. 서울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제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였으니까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위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충청도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이 아주 박빙이군요. 서울 충청 경기는 박빙인데 이건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전통적인 지역 기반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전히 유효한데 조금 그래프 아래를 봐야 돼요. 지금 호남 그래프 한번 크게 띄워주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설에 뭐 손편지를 보내면서 호남 200만 가구에 손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뭐 호남에서 20% 득표 목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추정에 의하면 13.6%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낮은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 대선 2017년 여러 대선에 대선들에 비교하면 낮은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 호남 지역에서 30%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 믿을 수는 없는 게 이런 그
전체 우리가 1000명을 조사하면 그중에 호남 인구가 몇 퍼센트 작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작아지면 오차 범위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라는 게 뭐 2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종합해 봤을 때 13% 정도다. 13% 모든 종합 자료가요. 네, 종합 자료가 13% 정도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자료 같은 걸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뭐 상승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교차표가 올라와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이틀에 그 시차가 생겨요. 그 시차를 이제 이준석 대표는 먼저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설에 뭐 설 첫날 그 새해 첫날에 음력 새해 첫날에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에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조금 상승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60%가 호남에서 60%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60%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그 전통적인 그 지지율의 평균선 비슷한 거군요. 그런데 하나가 더 빠진 게 변수가 있다면 안철수 후보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에 그 호남표가 둘로 갈렸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또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한번 이제 선택을 했었다가 이제 호남 기반의 정당에서 지금 약간 벗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호남 분들의 민심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러면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안철수 후보로 흘러가지 않은 지지율이 좀 더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로 갈지 이제 윤석열 후보로 갈지. 윤석열 후보도 호남을 계속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진보 보수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유권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보수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보통 나의 이념 성향이 보수다 혹은 진보다라고 밝히시는 분들이 30% 정도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나머지 중도다. 나머지는 중도예요. 40%는 중도고 30으로 나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내가 보수라고 직접 밝히시는 분들은 진짜 나는 항상 여기를 찍어왔고 여기를 되게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이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보수가 한번 쭉 꺾이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거울꼴로 올라왔다가 보수가 많이 돌아섰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보수가 돌아서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중도도 마찬가지로 빠지긴 했네요. 중도도 빠지긴 했지만 이제 진보 그래프를 보시면 내가 나의 이념 성향은 진보다라고 밝힌 사람들의 성향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이건 그냥 수평인데 단단하군요. 굉장히 단단하고 지지 후보를 바꾼 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프인데 보수는 이렇게 확 꺾였다는 게 중간에 한번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수는 보수와 중도가 휘청했군요. 한번.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보수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수층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냐 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인가 그때 거기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수의 의심이 있었던 시기군요. 그렇죠. 중도를 보면 근데 그 똑같은 시점에 확 꺾였다가 조금씩 올라갔다 다시 수평 보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수평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 지지는 좀 약간의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은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에 김혜경 씨의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김혜경 씨 논란이 막 뭐 보도가 많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인식하고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반영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지표들은 거의 다 짚어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장슬기 기자는 김혜경 씨의 논란이 반영되면 그것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앞으로 오늘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떤 정확한 워딩을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여론이 대단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일 후 맞아요. 예, 그때 여론 동향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때 맞아요. 제가 사실 예. 그 문재인 예. 대통령 팬카페를 예. 들어가 봤는데 예. 거기서 굉장히 이 발언에 대한 해석으로 예. 토론이 그래요? 일어났더라고요. 예.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예.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냐, 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예. 것이냐, 또 예. 이제 싸움이 있는 거고. 예. 근데 또 어제는 그렇게 예. 이제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본인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젠틀제인이라는 예. 카페인데 예. 그 카페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문재인은 되고 이명박은 안 되는 예. 신문이 예. 있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이실지 요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특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중도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중도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거든요. 근데 역시 정치보복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 3, 4월 후에 혹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잠깐이라도 혹시 다시 한번 네. 분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